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2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계묘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는데요. 제일 먼저 일간 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일주가 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치를 가지고 있고, 일주라고 하는 것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비유할 때는 임금과도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태어난 날의 천간, 즉 일간 일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고, 이를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는 토,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땅을 밟고 살아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땅이 없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만물을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라든가 포용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 성품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옛날 황해정승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서 뭐라 그럴까, 모든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좀 인격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좋은 측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강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무토일간들이라든가 기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중개업 같은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잘한다.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하고 저쪽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하죠. 공인중개사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서실 같은 거 있죠. 대통령 비서실 같은데 근무, 비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시는 사람과 밑에 사람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절충시켜주고 완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바로 이 비서실인데, 토가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토가 대체적으로 지지로는 진술, 충 및 토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있는데, 내가 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계절로 환절기가 되는 것이죠. 환절기. 그래서 봄과 여름을 연결시켜주는 진토가 되는 것이고요. 여름과 가을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미월이 되는 것이고, 가을과 겨울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술토가 되는 것이고, 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는 축토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 환절기의 역할을 하고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술충 및 토가 되는 것이고, 천간의 무토, 기토 또한 토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토는 목으로 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토는 상황에 따라서 수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 저쪽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박쥐와 같다라고, 그죠? 조류에 속하는 것 같으면서 또 포유류인 것 같으면서도 또 조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박쥐는 어떻게 됩니까? 조류한테서도 쫓겨나고 포유류한테서도 쫓겨나고, 이런 것이 또 토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일간들은 좋은 장점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극해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어떤 그 주요 특징, 사람을 포섭하고 포용하고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야 되죠. 어느 한편을 너무 일방적으로 드는 것은 무토, 기토 일간 입장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수용력과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하는 것과 음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목이 아니죠. 음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양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무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진토와 술토가 양토가 됩니다. 또 음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기토가 음토가 되고요. 지지로는 미토하고 축토가 또 음토가 되겠죠. 또 양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양토, 음토로도 나누지만 습토라고 하는 것과 건토라고 하는 것으로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습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를 말해줘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는
천간으로 기토, 지지로 진토, 그 다음에 지지로 축토가 스토가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물기가 없는 토는 천간으로 무토가 되는 것이고, 지지로는 술토와 미토가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간,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양토이면서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가 마르게 되면 원래는 토생금하게 되는데, 토가 마르면 건토는 생금 불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생할 때 마른 흙 가지고는 금을 생할 수 없고, 오히려 마른 토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다? 술을 갖다가 술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습토가 아닌 건토라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토에 대한 성향을 말씀드린 거고, 무토가 양토라고 하는 거,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방대한 양의 그런 방대한 토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고황토라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아니면 평야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아주 큰 개념의 토를 무토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기토라고 하는 음토가 있는데, 음토는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같은 땅이 되겠지만은, 무토가 방대하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원토라고 이렇게 보죠. 논밭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 텃밭 같은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토가 뜨거워져도 안 되고요. 또 토가 너무 얼어가지고 동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열토가 되어 있을 땐 뜨겁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동토가 됐을 때는 얼어있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얼어도 안 되고 열토, 사막화돼서 안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인 기토라든가 양토인 무토 모두 수화, 기재, 수화가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땅이 얼지도 않고 땅이 건조하지도 않아야지만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숲을 이루거나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땅이 어느 정도 윤토되어 있고 온기가 있어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로 하는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위주로 쓰게 되겠고, 화는 병화를 위주로 쓰게 됩니다. 병화. 그래서 음토인 기토도 양토인 무토도 수는 개수, 화는 병화를 쓰게 되는데,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물론 임수로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임수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큰 개념이 되겠고, 특히나 기토와는 달리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 양토로서 큰 들판이라든가 큰 산과 같기 때문에 병화 개수에 아울러서 간목까지 얻어서 쓴다라고 하면 큰 광야에, 큰 산에 큰 숲을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명용어를 할 때는, 무토가 왕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물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냥 큰 땅, 큰 산에 간목, 개수, 병화가 있으면 토가 큰 숲을 이루어서 아주 울창한 산림을 이루어서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큰 틀로 봤을 때 인묘진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인묘진월은 계절로는 춘절이 됩니다. 춘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는 것이고요.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진월은 이제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끝 개자를 써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술중 밑으로 환절기인데, 저 진토라고 하는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전환되는 환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인묘월은 목왕절이죠. 목왕절. 단 진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로 진술중미월은 토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 진월 안에 인목과 묘목을 모두 보게 되면 인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묘진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것으로 일단 크게 놓고, 진월은 별도로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무토가 묘월에 대한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완연한 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월 같은 경우는 초춘이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다.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어서 춥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부터는 이제 한기는 완전히 가셨고, 이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은 묘월부터는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단 중요한 것,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 자체는 좀 약합니다. 원래 화토 동궁이죠. 동궁이라고 해서 인월이나 묘월 같은 경우는 화토가 공이 장생처라든가 내지는 묘월 같은 경우는 목욕지가 되기 때문에 원래 화토가 기운적으로는 약하지 않지만은 인묘월이 목이 왕하기 때문에 병화나 정화 입장에서는 목생화가 돼서 화가 세력을 얻을 수밖에 없겠지만, 같은 인묘월의 토는 목이 화를 생할 거에 달리 목은 또 토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목이 너무 왕하고 일간 자체가 목이 왕하면 목극토를 당하기 때문에 무토 일간은 병화 정화에 비해서 신약한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목이 너무 왕해서 상대적으로 무토가 너무 약해져 있다.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뭐예요?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목이 왕은 토가 산토가 된다라고 해요. 산이 산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너무 많아서 나무 뿌리가 너무 울창하게 되면 나무 뿌리가 등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산이 이렇게 땅이 다 박토가 돼서 흘러내리게 되죠. 그게 산토가 된다라고도 하고요. 박토가 된다고 또 이렇게 표현한다. 박토라고 하는 것은 열불 박자에다가 흙토자, 흙이 엷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분 같은 데도 처음에 흙만 있었을 때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화초를 심어서 화초가 크게 성장하게 되면 뿌리째 뽑으면 뿌리가 엄청나게 많고 흙은 온데 간데 없는 그러한 형상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많으면 토가 산토가 된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도 마찬가지고 묘월의 무토도 마찬가지고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 됩니다. 일간이 약하면 가장 중요한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지는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인성은 일간을 생조해 준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경겁제는 일간을 방조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경겁제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뭐 비경겁제도 상관이 없지만, 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먼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된다. 단 한 가지, 묘월은 한기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병화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인데,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저 땅이 아까 또 어떤 열토가 될 수도 있죠. 꼭 사막처럼 뜨거운 모래 흙은 아니더라도 땅이 건조해지게 되면 불모지가 될 수도 있죠. 겨울이든 봄이든 특히 봄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한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물어서 등껍질처럼 이렇게 가물어서 흙이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죠. 묘월의 무토는 약하기 때문에 먼저 병화를 쓰지만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개수가 이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윤토해 주는 것도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월의 무토는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쓰게 되는데, 묘월의 무토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이 먼저 존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먼저 병화를 쓰는 것이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개수가 없으면 땅이 마르게 될 것이고요. 수만 있고 화가 없다라고 하면 관성이 너무 왕해져서 무토가 뭐가 된다? 박토가 되는 거니까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같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전반의 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것인데, 무토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 목 중에서도 음에 해당되는 목이 됩니다. 그래서 양대 음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
극아자죠. 내가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극하는 것, 극아자가 되는 것이고, 극아자는 다른 말로 관성이라고 표현하죠.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정관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의 관계가 돼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양대음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관성은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무토는 격으로 따지면 정관, 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자,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너무 왕하죠. 원래 정관, 여기서 요 관은 정관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관이 아니었으면 저걸 칠살살이라고 썼을 거예요. 신약, 살왕이라고 표현했겠죠. 그래서 관살이라고 하죠. 관살이라고 할 때 관은 앞에 있는 관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 살은 칠살 평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 관왕하게 됐을 때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정관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성을 얻게 되면 사주국세가 이제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뭐야? 인상 생하는 사주국세, 저것이 7살이었다면 살인상생이 될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관격의 정관이 되니까 관인상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관인상생 돼서 좋다로만 볼 수는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는 수가 있어서 윤토가 돼야지 좋아지는 것이지, 화만 있으면 건조해서 불모지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수를 같이 아울러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지를 보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는 정관이고요. 얘는 편관이기 때문에 이걸 관살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관살혼잡이 아니라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통칭 살중 신경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관살이 너무 더 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지의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뭡니까?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간여지동이 돼서 무토 일간이 너무 왕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일주만 보면 안 되고요. 월령과 연지를 같이 보게 되면은 인도 있고요. 묘월에 진토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인묘진 물 형성한다,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일지의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7살이 너무 왕해서 살중신 경한 사주국세, 물론 이제 진토가 있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완전 신약, 극신약이다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는 관살, 특히 관살이 매우 왕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월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 개수는 무토를 윤토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연간의 임수 역시 토를 윤토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수는 토만 윤토하는 것이 아니라 관살이 왕할 때 목을 생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은 약하고 재성과 살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제사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비견겁제를 보거나 아니면 인성을 얻는 것이 좋은데, 이 상황에서는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임자시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임묘진 방합인데 이렇게 자수가 있으면 자진합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거 자진합수가 아니고 임묘진 방합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원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개수가 연간과 월간에 임수개수가 뿌리가 없었지만, 이렇게 자수를 얻게 되면은 수가 뿌리를 얻게 되고요. 또 역시나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일간 무토는 매우 약한 이것도 제살태왕이 심각해지는 그런 국사가 되겠죠. 화토운을 만나서 무토를 도와주는 글자가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제살이 너무 왕한 국세에 화토운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축시는 어떻게 될까요? 개축시가 되면 진의 축까지 와서, 무토가 좀 진축의 뿌리는 둘 수 있지만 역시나 개수득이 임수 하나가 목을 생해주는 역할 사주가, 아무리 묘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수 3개가 진축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수는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목을 다시 생하기 때문에 역시나 제살이 태양한 국세가 되죠. 인중병으로서 조우를 하려고 무토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수가 목을 인중에 있는 병화를 갖다가 억압해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개축신은 썩 좋은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만약에 갑인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아무리 무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종살격, 기명, 종살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임묘진 방합의 인시 간목까지 투출되어 있고 어차피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기명 종살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격으로부터 극신약의 내격 일지의 진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종격으로 보진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가지고 일간이 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 목화운으로 가면 또 좋을 것 같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지만 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또 수가 약해지는 그런 또 폐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목화운으로 가든지 금수운으로 가든지 크게 발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나마 괜찮은 생신은 병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토가 인묘진 방합이 돼서 이 진토가 많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시지에 다시 진을 얻었죠. 그러면 이 무토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묘월에 인목까지 있는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 병화는 무토를 생조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도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목이 병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임수 개수가 진진에 뿔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목화운 때 수기가 조금 부족한 단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 임계수를 쓸 수가 있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병진시 같은 경우는 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크게 문제될 사주는 아닌 것으로 가장 오늘 날짜 중에서 가장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보고요. 정사시가 됐을 때는 오 생시는 아들보다는 딸이 되었을 때가 더욱 좋을 것이다. 왜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개수 임수가 진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건 뭐 무진으로 보게 되면 수고가 약한 것이고요. 임묘진 방합이라고 해서 목이 영해지면 수가 고갈되는 상태가 되죠. 무토는 그래도 생시에서 화를 받기 때문에 이 화가 일간 무토를 생조해 줍니다. 그래서 무토 자체가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목화토 운으로 갔을 때 임계수가 약해지게 되면 무토가 건토 마른 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좋지 못하죠. 그래서 병진시면은 목화운도 좋고요. 금수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정사시였을 때는 아들보다는 딸로 태어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딸로 태어났을 때 좀 안 좋은 구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무술대오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어느 사주든 간에 꼭 이렇게 좀 구간마다 한 번씩 안 좋은 구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별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간중간 알게 모르게 어려운 구간들을 지나게 되죠. 딸로 태어났을 때 이 무술대오는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국세, 무시라든가 기미시 같은 경우에도 무토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화토운보다는 이런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신시가 되거나 신유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 진토 하나에 무토 의지하고 있는데 임묘진 방합이 형성돼 있으니까 이 진토가 굉장히 약해져 있죠.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경신시, 신유시는 이 약한 무토의 기운을 식신상관이 무토의 기운을 뺏어서 다시 수를 생각하게 되니까 경신,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하다. 만약에 이생시가 됐을 때는 여자보다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